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공안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편안히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정의 사전적 의미는 그릇된 일을 다스려 바로잡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두 단어의 의미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두 의미를 살펴보자면 사뭇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공안이라는 단어는 이념적인 차원의 의미로 쓰여졌고, 사정이라는 단어는 부정부패에 대한 정권 차원의 단죄를 의미했었습니다. 지금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총리 지명을 두고 공안 통치를 노고로 하는 것이라고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 지명제에 대한 청와대의 첫 목소리는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정을 위해서라는 의미로 읽혀지는 부분인데요. 이런 청와대의 의지를 살펴보면 정치개혁과 부패 문제를 연결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을 비롯한 교육, 공공부문 전방위적인 사정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역사적 맥락의 공안이라는 단어와는 분명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황교안 총리 지명자의 등장으로 내용으로 멍들어가던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숨을 돌릴 것 같습니다. 외부에 공격의 소재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전국의 초점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용에서 황교안 총리 지명자로 돌아갈까요? 이 점 지켜봐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총리죠. 총리입니다. 네. 총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 제 주변에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은 어제 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부패 척결 정치개혁, 법무부 장관을 총리로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경향신문은 황교안 총리 지명, 공안통을 국정 2인자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쨌든 새 총리 지명은 이완구 전 총리가 지난달 27일 사퇴한 이후에 무려 25일 만입니다. 청와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로 판단했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잘된 인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야당은 공안검사를 호출하면서 통합과 소통 요구를 걷어찼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잘된 인사인지 어쩐지 두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청문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청문회는 한번 거쳤잖아요, 그죠? 그렇죠. 2013년에 이제 초대 예. 법무장관으로 한번 거쳤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 총리 후보자로 앉힌 가장 큰 이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총리 후보자 측도 또 국회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요, 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이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일종의 편파 수사를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황 후보자는 지난 2009년에 본인이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그리고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고요. 예. 또 전관예우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면서 약 16억 원을 받아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난번 청문회를 통과해서 이번도 무난할 것이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청문회가 참 웃긴 게, 이 청문회를 어떤 시점에서 어떤 환경에서 통과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야당이 예를 들면 특정 후보자를 딱 찍었을 때에는 다른 후보자들은 그냥 호로록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기 이루어질 때. 때문에 네.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청문회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모든 포화가 집중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죠. 이번에 황교안 법무부장 총리 지명제에 대한 청문회는 또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청문회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전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야 10명이 뭐 올라왔다 그러면 한 2명만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야당이 나오니까 나머지는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 좀 손이 달리죠. 당시에는 국무총리에 이렇게 집중됐었던가요. 초반에는 워낙 많은 후보자들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네. 뭐 손이 딸린다기보다는 네. 청문회가 정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거는 전 좋지 않다고 봐요. 문제가 있으면 다 걸러내든지. 네. 예?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야 이번엔 한 2명 해야지 더 하면 욕먹지 않냐. 야당도 사실 이런 식의 청문회 접근은 전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다른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네, 지금 미국의 그 국방부, 국무부 이 고위급 인사들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사실상 압박 수준입니다. 근데 만약에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이 비용 대비 효과 등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지 문제가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지를 위해서는 이 잠실 야구장 수십 배의 면적이 필요한데요. 이유는 이 전파를 쏴서 사물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X밴드 레이더. 여기서 초강력 전파가 나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건데요. 이 3.6km 내에서는 허가자 외에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기기 손상 우려 때문에 공중으로는 5.5km까지 항공기가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수치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참 근데 우리나라 정부하고 청와대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하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혹시 우리나라에 어디 무슨 사막 있는 걸로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미국 그 당국자들의 발언 들어보면은 그런 거죠. 그 옆집에 내가 이사 간다고 하는데 옆집 주인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막 같은데 이거 미국은 사막 같은데 이거 갖다 놨다는데 5.5km 이내 이 민가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과연 이런 장소 우리나라에서 찾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거의 없죠. 네. 예. 자, 또 다른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네,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이 국방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최 총장이 자신 사무실 공사 비용으로 1억 8,900만 원을 썼고 일부 활동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예상 낭비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총장의 부인과 아들은 사적인 목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했고요. 또 운전병을 시켜서 딸의 집에 커튼을 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엄중 경고 말은 무겁지만 운전병이 딸네 집에 커튼을 달았대요? 그렇습니다. 예. 수의사가 집으로 와서 애완견까지 치료했다고 하니까요. 뭐 참 많습니다. 예. 하지만 이 말의 무게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핵심은 이 전투 비행단 단장 재직 시절에 370여만 원의 횡령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고요. 또 당시 외압에 의해서 수사가 중단됐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역시 여기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뭐 딴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군은 명예입니다. 명예. 그렇죠. 이 명예라는 것이 군을 지탱해주고 그 명예에 의해서 군이 사회적 존재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라는 사실 자체가 군의 입장에서 볼 때 명예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 생각해보고 그 다음 행동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잠깐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고수의 세일은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배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의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방 2부가 됐죠.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창업비, 임대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에 필요한 차 구입이 부담된다면 쉐보레 자신만만 할부로 다마스 또는 라보의 오너가 되세요. 최초 1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8,000원이면 부담 끝. 선수금 15% 제외, 5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시흥 백옷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백옷 할라비발디 캠퍼스 2차 5월 오픈 예정. 문의 1688-2600.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보통 때보다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많이 밀리죠. 지금 7시 31분 37초인데요. 지금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답십리길 청량리 방면 전동 1동 교차로 내 하비차로에서 차량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어 이 부근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동부간선도로 따라 도심 방면 정체가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계교에서 월기 1교, 다시 중랑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따라 외곽으로 나가는 길도 아직은 목동 나들목부터 구리시계 끝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서부 간선도로도 외곽으로 나가는 길 고척교부터 금천교까지 긴 구간이 정체 서행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문 구리 방면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나라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로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 이제는 30km 안팎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에 있어서의 핵심 뉴스, 당연히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부터 먼저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야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반발하고 있죠. 자, 어떤 입장인지 보다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예. 일단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죠. 총리 지명. 이 소식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또 가졌어요. 예. 말하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대한민국에 참 훌륭한 분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그런 분들 아예 내치고 또 수첩 인사, 회전문 인사 이런 소리를 들으시려고, 더군다나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야당에서 두 분이나 이 법무부 장관에 적절치 않다고 해임을 하자고 했던 분이거든요. 해임 건의 두 번 있었죠. 예. 그런 분을 총리로 하시겠다 하면은 이제 정치는 포기하고, 정치라는 게 대화 타협을 해서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정치는 포기하고 통치만 하시겠다, 고안 통치만 하시겠다, 이걸 선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 참 이렇게 되면은 내내 분란만 일으키게 될 것이고, 여야는 계속 정쟁에 휘말리는 이런 상황으로 갈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근데 공안 통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공안이라는 것과 사정이라는 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안과 사정은 다르죠. 다르죠. 예, 근데 공안은 주로 이념적 문제를 가지고 취급을 했었고, 사정은 비리 부패 척결이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예. 그런데 문제는 사정을 하시겠다면 좋지만은 이분이 원래 공안 전문가입니다. 사정 전문가가 아닙니다.
검찰이긴 하지만은 예. 아주 공안통으로 유명했던 분이고 사정으로 유명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계산으로 이 한교안 법무부 장관을 총리를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선 중요한 부분은 야당과 적어도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 야당과의 관계는 전혀 염두에 안 두고 이번 인사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여야 간의 관계는 정말 아주 안 좋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야당 내에서 개인적으로 한교안 총리 지명자하고 조금 안 좋은 인연이 있었던 분들도 계시죠?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우선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과정에서 예. 이 댓글 사건 등에 대해서 아주 편파적으로 했죠. 편파적으로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그럼 연계 청구를 제지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키기에는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검찰의 독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하의 이 상황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 지금 서완정 리스트 수사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도하시피 이한구 총리나 홍준표 지사가 당연히 구속돼야 할 사안입니다. 이분들은 증거를 이메일하고 했다는 이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건 뭐 무조건 구속돼야 될 사안들인데 이거 지금 구속을 안 시키고 오히려 성한종 씨 그 경남기업 쪽 사람들만 구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정말 이번 인사는 제대로 된 인사라고 보기가 참 힘듭니다. 물론 예. 청문회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른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정을 하더라도 그 사정의 대상은 주로 야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뭐 야당이 될지 여당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여당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더라도 빤히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서완정 수사 결과를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은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한구 총리나 홍준표 지사는 이 구속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안 시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기 구속거린다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로 경남기업 측 이 사람들은 구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일까요? 국민들은 이거 정상으로 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문회 얘기도 지금 잠깐 하셨는데요. 사실 한교안 총리 지명자는 청문회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청문회에 또 어떤 문제거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청문회가 그때 예. 이 한교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다른 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 분의 이 건들이 있어가지고 글쎄, 그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김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예. 국적 세탁 문제가 있었고 예.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퇴임도 있었고 예. 이런 등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한교안 장관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됐습니다. 그게 근데 솔직히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게 솔직히 야당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잘못했죠. 근데 다 해야지. 때문에 예.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탈락된 그 장관 후보자들이 있어가지고 예. 이거 뭐 연거푸 몇 사람씩 다 탈락시킬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 한교안 법무부 장관은 참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이분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를테면은 법무부 장관 되기 직전까지 이 수임료가 있었거든요. 예. 이 한 달에 1억씩 받았어요. 17개월 동안 16억에 대한 과도한 수임료를 받았는데 이분이 공안 검사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받은 이 소위 말하는 뭡니까? 전관예우요? 전관예우죠. 전관예우로 16억에 달하는 과도한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 뜻값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장남 불법 정여권도 있고, 정여수 탈유혹도 있고, 병력 면제 의혹도 있어요. 피부병인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로 병력 면제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파트 투기 의혹도 있고, 이런 등등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법무부 장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장관들이 탈락되고 나니까 한꺼번에 다 막말로 날리기에는 힘들다 이래가지고 그때 참 행운으로 통과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 부분들이 정확히 지적되면서 국민들이 이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요, 야당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한테 선물을 줬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내용이 좀 굉장히 깊어지고 있었는데 외부에 이렇게 소재가 딱 생기니까 전력이 글로 확 쏠리면은 내부의 문제는 덮여진다라는 고전적인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아니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의가 있다 이거죠. 예, 어쨌든 이 상황이 우리 당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뭐 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정무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는 당내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된 이 청문회를 하자. 예. 그리고 지금 황교안 법무장관이 두 번이나 우리가 해임 건의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게 거꾸로 총리까지 지명한다면 예. 정말 이건 야당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네라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당에서는 뭐 전원일치 하나가 돼서 이 황교안 총리 내정자에 대한 그 내용을 다 들여다봐야 한다 생각하고 예. 국민들께 이번이 아니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게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에 있어서의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떤 일에 대처하다 보면은 예. 미운정도 사라지고 이게 우리 역시 동중을 하는 게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예. 심리적인 치유가 되고 따라서 이 문제들이 하나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각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뭐 고맙다고 생각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고맙게 될 수 있으면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좋겠네요. 그죠? 그건 뭐 이렇게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만 예. 하나가 돼서 이 예. 상황에 대처할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두 번이나 해임 건의안을 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한테. 그때가 사안이 뭐였었죠? 두 번이요?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다 전부 다 내용들이 야당과의 아주 날카로운 각을 세우면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만 부인하고 예. 그리고 정부 여당을 옹호해서는 안 될 사안인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그 상황에 전면하면은 그 시인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나서야 되는데 다 부인하면서 그 옳다식으로 넘어갔죠. 결국 그게 이제 여야 간의 정쟁이 되고 그래서 저런 분은 안 된다 해서 두 번씩이나 그 해임 건의안이 나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그 총리 그러니까 황교안 법무부 총리 지명자는 50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각에서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연령이라는 것이 야당과의 교감이라든지 혹은 내각 내에서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연령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죠. 특히 내각 내에서 예. 지금 부총리가 두 분 있지 않습니까? 예. 부총리 두 분보다 이 장관은 아래거든요. 예.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이게 일종의 뒤바뀌게 됐는데 더군다나 연세도 그 황교안 장관은 50대고 두 분 부총리는 60대예요. 예. 그런 걸 볼 때 이게 좀 안 맞다. 역대 총리는 그 연륜에서도 무게 있는 분을 내세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 안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이 급급해가지고 뭐 연령, 화합 이런 건 도저히 감안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서둘렀다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잘 챙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이 같은 것들이요. 챙기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게 제대로 된 인사 원칙이죠. 예. 근데 이번에는 무슨 내용인지 원칙도 다 깨고 제대로 된 인사라면은 황 장관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우선 야당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발할 거라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야당과 이게 이를테면은 앞으로 야당과는 뭐 관계 없다. 우리는 우리 길로 간다. 마이웨이를 선언한 거는 마찬가지로 봐요. 정치가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요새 TV 같은 경우에는요, 시청률이 가장 안 나오는 시즌입니다. 이 봄하고 가을이 시청률의 무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집에서 TV를 보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TV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어서 지나갔으면 하는 계절이 봄, 가을인데 그만큼 갈 데가 많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도 주말엔 어디로 매일경제신문의 신익수 기자 연결합니다. 신 기자.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로 갈까요, 이번 주는? 이번 주는요, 제가 방송 시간이 오늘 딱 들었더니 4분 정도 된다 그랬는데, 예. 4분 안에요. 예. 해외여행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 안에 다녀올 수 있는 곳. 해외여행? 예, 10만 원도 안 들여요. 10만 원 어디요? 가장 가까운 곳이죠. 일본 대마도인데요. 대마도. 요즘에 뜨고 있는 여행이 여기 당일치기로 다녀옵니다. 부산에서 배 타고 가는 분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실까? 제 친구가 동아대학교 교수거든요. 네네. 요즘에 이게 부산에 난리 났습니다. 아줌마들 사이에는요, 라멘 투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잠깐 출발했다가, 라멘 한 그릇 드시고, 저녁 때 딱 집에 와가지고, 신랑분 밥 해드리는 코스로 이렇게 있고요. 이제 코스가 이렇습니다. 이게, 그 아침에 부산 8시 정도 되면 부산 국제여행 터미널 있죠? 거기서 출발하고요. 이게 배를 타고 가는데 고속선입니다. 이게 그래서 100분 안에 대마도까지 바로 쫙 쏘고요. 대마도에 도착하는 역이 항구가 2개입니다. 이지아랑하고 히타카츠항이 있는데 그거는 배편 따라 달라지고요. 현지에서는 자율 일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격이 쌉니다. 평일날은 한 4만 원, 5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10만 원 선이니까 싸죠. 그래서 그냥 자유 일정 보내시다가 오후 4시쯤에 이지아랑 히타카츠항 출발해가지고 부산항 돌아오시면 저녁 때 5시 55분. 예, 이게 재밌는 게 10년 정도 됐는데 이 이제 투어 코스를 선보이는 게 이 배편이 200명 정원인데 꽉꽉 차가지고 매주 정말 많은 사례를 이루고 있는 멋진 투어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돼요, 여기 가서? 이제 그 아침에 정말 그냥 8시에 일찍 출발해가지고요. 현지는 자유 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미리 볼 게 뭐 있냐. 가면요 역사 어린 게 되게 많습니다. 덕혜옹주라고 고종 왕조, 조선 왕조 때 일본에 가가지고 다케유키 백제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는데 용주비가 있고요. 한국 전망대라고 여기 올라가서 보시면 부산의 그 용두산공원 보입니다. 바로 날씨 좋을 때 최익현 선생님 순국비도 있고요. 이런 것들 좀 둘러보시고 재밌는 게 한국 전망대 근처 가시면 이렇게 휴대폰 잡잖아요. 이렇게 휴대폰 잡아보시면 안테나가 갑자기 섭니다. 이렇게 너무 가깝다 보니까 공짜로 우리나라로 이렇게 통화료 국제 요금 안 내고 전화도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간단하게 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가신 김에 대마도 사실 생강으로 유명합니다. 생강. 예, 생강 절여가지고 돼지고기 밥 딱 올려주는 덮밥이 있는데 쇼가야키돈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실은 나가사키 현이거든요. 짬뽕 있죠. 하얀 국물 짬뽕. 요거 한 그릇 드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스피디하지만 아주 이 엑기스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교수님. 역시 프로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신익수 기자였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잇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고수의 세일은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배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원유값이 오른다고 원유에만 투자한다면 당신은 아마추어.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는 원유 관련 기업에서 에너지 기업까지 더 넓게 봅니다. 여기 코덱스 가득이요. 에너지를 다루는 선수들.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삼성자산운용. 나라 없이는 나도 없으니 나라는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한우를 사랑하면 한우가 우리 농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까지 든든해지는 것. 한우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한우 자조금. 어떤 음악도 아무 말도 없어도 향긋한 바람 소리에 모닥불 타는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로맨틱하다는 걸
모르고 살 뻔했다. 첫 캠핑이 선물한 뜻밖의 세상. 대한민국 캠핑 넘버원 코베아.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